AI 시대,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참 큰 질문 하나가 자리 잡고 있죠. 앞으로 우리 아이를 대체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요. 오늘 이 설명을 통해서 그 불안을 좀 넘어보고 인공지능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한때 우리는 창의성이라든지 복잡한 분석 같은 건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굳게 믿었잖아요. 근데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의료 영상을 판독하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심지어 예술 작품까지 만들어내는 AI의 모습입니다. AI가 가장 완벽하게 따라하고 또 뛰어넘고 있는 영역, 그게 바로 역량, 영어로는 컴퍼턴시, 즉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믿었던 그 단단한 성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숫자 2.5년.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IBM이 발표한 아주 충격적인 데이터인데요. 네, 바로 특정 기술의 가치 반감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와, 이거 최고다 하는 유용한 기술이라도 그 수명이 2.5년도 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그림처럼 얕은 흙에 심어진 단기적인 기술에만 집중하는 건요, 곧 말라버릴 교육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그 아래 아주 깊고 견고한 땅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영구적 기술이라는 거죠. 세계경제포럼, 맥킨지, IBM, 링크드인,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기관들이죠. 이 기관들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내놓은 결론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2030년쯤 되면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인재의 조건이 기술 숙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인간 고유의 감성이나 소통 능력처럼 기계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구성이 강한 기술, 즉 듀러블 스킬스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이 거대한 나무의 뿌리처럼 우리 내면에 아주 깊숙이 박혀있는 것들이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영향력 같은 것들이요. 이건 단순히 배우는 기술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성품 그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힘입니다. 기술이 매일같이 바뀌는 시대에 가장 깊게 뿌리내린 이 성품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스펙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내면의 힘, 대체 어디서 길러지는 걸까요? 이제 교육의 초점을 좀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가로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죠. 지금 우리 아이 곁에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말해주고 어떤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그런 공동체가 있나요? 이 자료는 바로 교회 학교 같은 공동체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대리석안에서 미리 천사를 봤던 것처럼 아이들 안에 이미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발견해내는 과정, 그게 바로 교육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란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즉 모든 아이가 가지고 태어나는 신의 형상, 그 고유하고 존엄한 가치를 뜻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명의 아주 핵심적인 구조가 등장합니다. 인간의 존재를 세 개의 동심원으로 보는 모델인데요. 가장 깊은 핵에 영적 원천이 있고 그것이 성품을 형성하고 그리고 가장 바깥으로 역량이 발현된다는 구조입니다. 모든 건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역량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차원이죠. 이건 AI가 아주 탁월하게 해내고 또 모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층 안으로 들어가서 성품, 즉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의 차원으로 오면 AI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냥 흉내만 낼 뿐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몸으로 익힌 그런 성품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깊은 영적 원천, 성령 안에 거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AI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장 바깥층인 이 역량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잘려나간 잎사귀처럼 되는 겁니다.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날지 몰라도 그 능력을 어디에, 왜 써야 하는지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린 도구가 되고 마는 거죠. 사실 비판적 사고나 창의성, 이런 것들은 세상의 좋은 학원에서도 심지어 AI도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성품만 강조하면 괜찮을까요? 도덕 훈련이나 자기 수양만으로 형성된 성품은 이 메말라버린 가지와 같습니다.
영적인 원천과의 연결, 즉 생명력이 없으면 결국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아주 피곤한 도덕주의로 전락하고 말거든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과 교회 학교의 교육은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교육이 기능과 스펙 경쟁에 집중해서 실패 앞에 쉽게 무너지는 개인을 만든다면 교회 학교는 성품에 집중해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해 위기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다시 일어서는 존재를 길러내는 거죠. 이 두 그림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왼쪽은 역량을 찍어내는 공장이에요. AI가 가장 잘하는 그 영역에서 세상과 경쟁하라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 교회 학교는 성품이 자라나는 따뜻한 온실입니다. 성품이라는 뿌리가 건강하게 형성되기만 하면 역량은 굳이 막 주입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넘의 이 말은 그 온실의 중요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조건 없이 그냥 그 아이의 이름이 불리고 환영받는 경험. 바로 이것이 아이가 앞으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가장 강력한 자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펙을 쌓는 동안 어쩌면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사람됨의 시간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른바 놀라운 평행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계경제포럼 같은 곳에서 미래의 핵심 역량으로 꼽는 창의적 사고, 회복 탄력성, 공감 능력 같은 것들이요. 놀랍게도 교회 학교가 수십 년간 묵묵히 훈련해온 가치들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이제서야 그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역량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 원천에 뿌리 내린 그 단단한 성품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역량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온전한 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육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지향점 아닐까요? AI 시대는 우리 앞에 커다란 거울을 하나 들이민 셈입니다. 기술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완벽하게 해냄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